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2주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1주차 수업 때 여러분들이 들었던 몇 가지 모르는 용어들이 있어서 간단히 용어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개념을 정말 최소한만 공부하기 위해서 보충 강의를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이 보충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명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명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학년 수학에서 뒷부분에서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 사실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배우게 되지만 선생님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내용에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보충하는 정도로만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명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부터 우리가 알아야 그 이후에 배우는 여러 가지 성질이나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명제라고 하는 건 참과 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사각형은 삼각형이다. 이거 거짓이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명제인 거야. 자, 그리고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얘도 거짓이라고 우리가 바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명제인 거예요. 근데 1억은 큰 돈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선생님한테는 큰 돈이에요. 근데 빌 게이츠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 참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고 대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거짓을 얘기할 수 없으니 이것은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명제는 이 두 개가 될 수 있고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던 명제에 대한 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생각하면 지금 하는 이 보충 강의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어떤 부분에서 명제를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냐면 도형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너희들 다 했었던 것 중에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이냐 아니다. 요거 말고 직사각형이면 이런 거 했었지 않았나? 그치?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입니까? 이런 명제를 너희들이 배웠어.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 맞네? 하면서 적용하는 데 썼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뭘 썼었죠?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냐? 그래, 이것도 맞는 말이야 하면서 여러분들 배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 되지는 않는다.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꾸로 가는 이런 새로운 명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지? 라는 걸 이해하려면 조건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이 명제를 배우면서 명제 예를 보면서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 각각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이면 이 조건이니 라는 것으로 명제가 구성된다는 구조 보이시죠? 이 조건이면 이 조건이니 라는 구조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조건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명제를 이루는 각 요소예요. 근데 그 요소 중에 어떤 것?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변수값에 따라 참 거짓이 판명되는 문장이나 식 이런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금 이 예제에는요 변수가 없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명제를 여러분들이 처음 볼 때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변수라고 하는 건 자, 주어진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면 주어진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다 라는 것으로 보셔야 되고 이것 또한 주어진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면 주어진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명제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변수라는 건 사각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자, 이 명제를 통해서 가보죠. x가 3보다 크다 이게 조건이고 x가 2보다 크다 이게 조건이에요. 여기는 변수가 x라는 게 변수입니다. 그럼 여기 변수에 예를 들면 뭐 넣을 수 있지? 4를 넣으면 4는 2보다 크다도 만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건 참과 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인데 그 각 명제를 각각을 구성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 중에서 우리가 가정과 결론이라고 특별히 조건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이는 명제처럼 무엇이면 무엇이다라고 할 때 조건이면 조건이다라는 것으로 명제가 구성이 되잖아요. 이때 이 앞에 있는 조건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조건을 우리는 결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정이면 결론이냐라는 것으로 명제가 구성이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명제의 구조는 무엇? 가정 조건이 주어지면 결론 조건이 성립하냐라는 것으로 물어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명제의 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명제의 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꾸로 역자를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것은 결론과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어떤 명제의 역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해볼게요. 이 명제의 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삼각형이면 그게 직사각형이다. 이게 주어진 명제의 역입니다. 자, 그럼 이 명제의 역은 뭐야? 이게 가정이고 결론이었지. 그게 앞뒤가 바뀌는 거야. 즉 가정과 결론의 역할이 바뀌는 거야. x가 2보다 크다 2면 x는 3보다 크다. 이게 주어진 명제의 원래 명제의 역입니다. 그럼 원래 주어진 명제는 이게 참이었는데 이 명제는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x 대신에 2.5 대입해봐. 그러면 2.5는 3보다 크진 않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명제의 역이 거짓이 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명제는 거짓인데 이 명제의 역을 적어보게 되면 정사각형이면 주어진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면 그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참이 명제가 돼요. 그래서 원래 명제가 거짓이지만 그 명제가 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원래 명제가 참인데 주어진 그 명제의 역도 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명제는 가정과 결론이라는 두 종류의 조건으로 구성이 되는데 가정이면 결론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명제가 구성이 된다. 근데 이때 우리가 간단히 가정과 결론을 명제에서 어떤 기호로 쓰냐면 P라는 기호로 쓰고 결론도 P라는 기호로 쓰고 이 이면이라는 한글은 화살표로 쓴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해볼게요. 가정이면 결론이다 라는 건 P이면 Q이다 라는 이런 기호로도 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명제의 역은 어떤 기호로 쓸 수 있을까요? Q이면 P이다 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여기서는 가정과 결론이고 요 명제에서는 이게 가정과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원래 명제와 그 명제의 역은 참고짓이 따로 논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 되셨으면 이제 조건 중에 우리가 조금 특별한 이름을 갖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뭐를 배웠냐면 명제 P이면 Q이다를 배웠는데요.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다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참이면 우리가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줄짜리 화살표를 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라고 하는 명제와 이 명제 여긴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 라는 두 개의 명제를 생각했을 때 얘들아 첫 번째 이면제는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잖아. 그리고 이 명제는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false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 화살표 틀렸어 라고 해서 막대기 하나를 긋습니다. 대신 주어진 가정이 정사각형이면 결론이 직사각형이니? 라는 이 명제는 참인 명제 true예요. 그러면 화살표를 하나 더 긋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참인 명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각 조건을 얘기해요. 자, 그럼 다시 봐보자. 이거 참인 명제지 여기서만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참이라고 했을 때 조건 몇 개 있어? 하나, 둘, 두 개 있어. 이 조건에 대해서 이 가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가정을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주어진 명제 P면 Q이다가 참일 때 가정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충분 조건. 결론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또 다른 예제를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예제 뭐 생각하지? 시간이 가고 있었구나. 자, 또 다른 조건 요런 거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조건이냐면 x제곱이 4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라는 요 명제를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참인 명제죠. 자, 참인 명제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고 이면은 참이니까 이땐 두 줄짜리 화살표로 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지금 참이니까 두 줄짜리 화살표로 나타냈는데, 자,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런데 얘들아, 이 명제의 역을 한번 또 생각해 볼래? 역을 생각해 보게 되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이면 x제곱은 4이다 라고 우리가 명제 역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라는 조건이잖아요. 이게 가정과 결론, 그게 조건의 한 각각의 종류잖아요. 근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Q, 이게 P였는데 이 명제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참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두 줄짜리 화살표로 Q이면 P다라고 적을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근데 명제가 참이면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적고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적는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원래 명제랑 그 명제의 역을 통해서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어머 이제 보니까 P라는 거는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네. 동시에 Q라고 하는 조건은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고 동시에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역도 동시에 참이면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P와 Q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구분되세요?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만 조건에 대해서 이게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이 둘 중 어느 거냐, 둘 중 하나, 이 가정이 충분 조건이고 이 결론이 필요 조건이다라는 건 모든 참인 명제에서 얘기할 수 있었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도 동시에 참이어야 된다라는 추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명제의 역도 참이다라는 추가 조건이 있어야만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얘들아 수학은 기호 학문인데 그럼 P면 Q이다도 참이고요. 동시에 Q면 P이다도 참이에요. 이걸 계속 쓰면 너무 버겁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간단하게 P이면 Q이다고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다 라고 해서 양방향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그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필요 충분 조건, 간단히 필충 조건.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필요 충분 조건 또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현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이것을 간단히 조건 P와 조건 Q는 동치라고도 간단히 얘기합니다. 또 영어로는 if and only if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간단히 if라고도 써요. 그러면 지금 기호가 3개 나왔지? 필요 충분 조건, 동치, if and only if 다 같은 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P나 Q나 거기다 P나 Q나 그게 그거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명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마지막 대우명제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10분이 목표였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대우명제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주어졌을 때 지금 화살표가 하나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야. 이 명제의 역은 무엇이었냐면 가정과 결론 바꾼 거였고 이 명제를 기준으로 대우명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우명제는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즉 Q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뭐였죠? 가정을 부정한 걸 결론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P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우명제는 무엇이냐면 원래 명제가 주어질 때 그 명제의 대우명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라는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생각해 볼까? 정사각형이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가장 친숙한 예들이잖아요.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이런 명제가 주어졌을 때 지금 얘는 참이거든요. 그럼 이것의 대우 명제는 무엇이냐면 직사각형이 아니면 이게 부정이 돼서 왔죠? 이게 아니다라고 부정할 거예요. 정사각형이 아니다.
라고 쓴 얘가 대우명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명제랑 대우명제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얘들아 대우명제 이거 생각해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명제도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예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 봐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거짓이지. 자, 그러면 이것이 거짓인데 그것에 이 명제, 대우명제 써보게 되면 정사각형이 아니면 직사각형이 아니다. 이게 주어진 명제, 대우명제잖아. 그러면 이것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예제를 동시에 두 세트를 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도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도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게 굳이 써가면서 확인할 필요 없이 원래 명제 거짓이야? 그럼 이거 써봤는데 이거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거짓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명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면 돌려보면서 필요한 내용들 백지에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끝!